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에 대한 예의 채널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립 피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성장주의합의 필립 피셔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런 개념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나름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필립 피셔에 대해서 세 가지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장주를 발굴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 매수의 범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어찌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디테일하고 뭐라고 할까요?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주식 투자의 성공이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류의 이야기 대부분 어떤 좀 광범위하고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관점이 왜 중요하면 주식 투자의 어떤 전략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런 투자 거장들의 어떤 관점 투자의 전략들을 한번 배워보고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피셔가 말하는 진정한 매매 타이밍이 뭐냐? 성장주 아버지로 하시는 분이 매매 타이밍 쉽죠? 탁월한 성장주를 발굴? 그럼 만약 여러분 기준으로 이런 주식을 발견했다면 시점은 좋지 않다는 게 큰 전제예요. 근데 진짜 제가 1편에 말씀드린 성장주를 발견 15가지가 있죠. 여기서 저는 반 정도 되는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을 만족했다. 7, 8가지 만족했다. 이러면 이게 나름대로 탁월한 성장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발견했다면, 이런 기준 주식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관점으로 시점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자신의 합리적 판단이, 자신이 보는 관점, 자신이 주식을 보는 나름대로의 기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주식 자체가. 그게 되게 어찌 보면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을 하죠. 자, 그럼 하지만 피셔도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왜? 주식이라는 게 또 경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피셔도 판단 기준이 PER이었거든요. 앞전에 벤자민 그레미엄도 PER이나 PBR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죠. 피셔도 PER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성장주라고 생각이 되면 주식시장의 평균 PER 15를 넘어 PER 3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30에서 주면 할 수 있다. 3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만큼 성장주에 대해서 나름 크게 생각을 하셨던 분입니다. 30까지도 가능하다면 상당히 30이면 높죠. 피셔 판단 기준 그렇습니다. 자, 피셔가 제안하는 세 가지 시점, 매수 시점, 성장주의 매수 기회는 과연 어때 살고, 이게 몇 가지 내가 성장주를 몇 가지 이렇게 선정했죠. 한 4가지 정도? 많이 하지만 한 4가지를 잡고 언제 살지를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할까? 매수 기회를 찾으려면 바로 어떤 기회가 있냐면 첫 번째 일시적으로 사업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되고 있을 때 이런 시점.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게 시행착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로운 소재 개발한다는 할 때 시행착오 기간이 최소 1, 2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업화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의약품은 더 심하죠. 바이오는. 이런 경우 이런 시행착오 기간에 주가가 약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사자. 그런 것들. 물론 그걸 하려면 나름대로 그 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지. 조사를 하고 식견이 있어야지 아예 신규 사업을 실제적으로 몇 년이 걸리고 이게 상업화가 될 수 있다라는,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여러분의 판단,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겠지만요. 세 번째, 요즘은 세 번째 제일 쉽게 볼 수 있는데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성과가 나오는데 주가가 박스권일 때,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시나 보고서 상에 여러 가지 공시 이런 데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진행되는 것들을. 근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성과가 나와. 실적이 있는데 영업이익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박스권인 경우도 있거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죠. 피셔 왈.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보자는 거죠. 세 번째 C가 제일 쉬운데 찾기가 제일 쉽죠. 세 번째를 노리면 되는데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남대로 철저한 분석과 시간, 뭘 기다린다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장주의 주가는 인기하고 연관이 많다는 거죠. 이게 성장주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기를 가지고 기사도 들어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이 잘 진행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성과가 막 나오는데 주가가 박스권이 나는 의미 자체는 이미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성장주 이거 막 떴다. 그러다가 뭐 실적도 약간 안 좋고 안 좋다가 구조조정도 막 진행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 틈에 이미 이 주식을, 이 종목은 이미 사람들 관심이 멀어졌다는 거죠. 이런 주식을 좀 찾아가지고 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서가 말하는 것 이야기는 읽어보면.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참 어려워요. 왜? 사업이 악화됐는데 이 사업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지 장기적으로 악화된지 모르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착오 기간인데 이 신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제대로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 물론 이 주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업종의 전문가인 분 남들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이 참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 암흑 속이라고 하죠. 그럼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러면 악화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좋네만 이 신규 사업은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부정적 의견, 투자 의견도 막 나오죠. 진짜 어렵죠. 투자들이 할까 말까 매수기인가. 실제가 회의 시저인가 회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뭐랄까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발견한 이 성장주는 내가 분석한 나의 관점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찌 보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강한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셔가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닐까. 그런 성장주를 찾는 자기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그걸 보유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강한 마인드, 그게 피셔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주식에 대한